골반 재활의 이론과 실전을 강의하게 될 물리치료사 박성건입니다. 우선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제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컨텐츠는 이제 해부학에 대한 구조, 그리고 생체 역학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명골에 대한 세 가지 부정열과 도동결합의 기능 부정, 그 어떻게 재활하는지, 그리고 무명골에 대한 회전성 부정열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 마지막에는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본 수업에 앞서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치료라는 거는 우선은 적절한 임상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내가 치료하는 거에, 내가 중지하는 거에 적절한 레퍼런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냥 이게 다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또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게 돼요. 무조건 연차가 높아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요. 논문에 무조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허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점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지속적인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넘어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8시 밤늦게까지 모이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럴 거예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환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필요에 의해서는 진짜 정 모르겠다 할 때는 임상적 경험으로 매달릴 때가 있고요. 정 안 낫는다 하면은 논문을 찾아봐서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실 환자에 대한 건강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내가 직장 동료보다 좀 잘한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포커스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거는 답은 없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적절한 이제 경험과 그런 레퍼런스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골반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힙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스키움, 일리움, 푸비스가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힙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은 다른 책에 뭐 도수치료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노미네이트라고 해서 무명, 볼, 이름이 없는 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골반에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있거든요. 우리가 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촉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를 촉진을 해서 골반의 위치를 좀 잡아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건 앞쪽에 위쪽에 일리악 스파인, 극이 있다고 해서 안테리어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들어보셨던 AS, IS가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가 있으면 뒤쪽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포스테리어. 그래서 뒤쪽에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에서 PSIS, ASIS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 평가를 한다고 할 때 꼭 요 두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골반의 자세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슈페리얼이라는 요런 파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페리어 밑에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안테리어, 인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뒤쪽에는 그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그래서 AIIS, 뒤쪽 PIIS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는 층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세 가지 관절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푸비심피시스, 우리 두덩 결합, 치고 결합이라는 푸비심피시스랑 두 개의 SI 조인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개의 관절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엉치 엉덩 관절, 천장 관절이라죠. 그 양쪽에 두 개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세이크룸 위쪽에 허리뼈가 있죠. 우리가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가 있는데 허리뼈는 5개가 있고 마지막 5번째 허리뼈와 세이크롬과 붙어서 룸버세이크랄 조인트,
허리, 엉치 관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요 놈이거든요. 푸비 심피시스. 저는 학부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임이 좀 없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연구에서는 이제 제가 참고했던 연구에서도 2mm 이동과 1도 회전, 되게 작은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도 사실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가끔은 그런 고민이 하죠. 2mm 1도 정도 회전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골반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뭐 저도 그랬었고. 근데 좋은 예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시인데 여기 시계에 큰 바퀴나 나사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런 시계의 움직임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시계에 떨어지게 할 건데 되게 시계에 되게 작은 부품이 빠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 시계는 잘 돌아가요.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기계적 구조물 때문에 좀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결국에는 이 시계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전체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골반의 되게 미세한 움직임, 우리 푸비 심피시스의 미세한 움직임이 생체 역학적 사슬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골반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